안녕하세요. GS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선택했던 그 기업에 대해서 왜 이 회사를 선택을 하고 투자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를 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현재 한 4, 5시간 정도밖에 못 잤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도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쉽게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그 뉴욕 2018년 그 1월 10일 날 제가 제 포지션을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공개한 이유는 제 결정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운이 좋게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되게 좋은 걸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그럼 한번 보면 제가 글을 이제 1월 10일 날 이제 보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 제가 마진 거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혹시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으로 제작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제 장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총 5개의 회사를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비중은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이 회사별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하는 역할들이 좀 있었고 선택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다 설명을 하면 사실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제가 비중을 많이 했던 거는 아마존이었고 포트폴리오가 결론적으로 어떤 비중으로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그건 좀 더 세밀한 뭔가가 더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아마존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왜 투자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제 블로그에 했었을 때 당시 이제 가격이 왼쪽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주가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1252불이었는데 1월 달에 지금 1900불, 약 한 600불 이상 올랐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87불이었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173불. 구글 같은 경우는 1100불이었는데 지금 1220불 정도. 넷플릭스는 208불이었는데 344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약 한 100%까지도 거의 올랐었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좀 떨어졌던 게 좀 영향이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221불에서 262불.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우선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간 10% 수익률만 올려도 되게 잘하는 거고 20년 워런 버핏도 뭐 20년씩 했는데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그런 기준을 알고 좀 주가의 변동을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기준이 없으면 이 수익률에 대한 의미가 좀 없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해서 저희가 1월 8일 날 구매했다고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52%예요. 그러니까 52%라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좀 시시하잖아요. 누구나 아는 기업인데 와 52%나 올랐어. 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하죠? 좀 실망할 수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왜 아마존을 선택하게 된 과정들에 대한 생각을 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최고한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좀 미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작성한 책들을 보시면서 뭔가 영감을 얻는다.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투자적인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는지에 따라서 좀 그런 걸 좀 얻었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책 중에 하나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었었고, 이분이 이제 기업을 볼 때 이제 하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기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예를들을 많이 좀 책에서 들어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대학교 들어왔는데 맥북 노트북을 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플. 근데 맥북 애플 노트북을 사주지 않고 만약에 애플 주식을 사줬더라면, 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갔을 때 차를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자녀에게 도요타 자동차를 사주기 전에 도요타 주식을 사줬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맨날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샀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면 분명히 많은 인생이 좀 바뀌었었겠죠. 그런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알기 쉽게 어떻게 제가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투자를 하기 전에 과연 그럼 2018년도에 과연 투자를 하기 좋은 연도인지 아닌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데 날씨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비가 올지 맑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듯이, 투자를 할 때도 좋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투자를 한다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면 중요한 숫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리,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경제 성장률, 신용카드 연체율,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현재 알다시피 역대 최저.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지금 연체율이 되게 수치가 되게 낮은 편이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되게 연체율이라던가 뭐 디폴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되게 낮게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유명하신 분이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역사를 한번 보는 거가 되게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100년 동안 이제 100년 동안 생존하는 기업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계속 그런 소비자 트렌드에 혁신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뭐 100년 전, 50년, 30년 전 재벌 순위들을 보면 계속 기업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러면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 과연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 이런 걸 검색을 해봤어요. 산업혁명에 보면 저도 사실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흐름을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산업혁명을 검색을 해 보았고, 볼게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정보는 그냥 이렇게 찾아도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1차 혁명이 있었고 2차, 3차, 4차 이런 혁명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1차 혁명에서 가장 잘 나갔던 기업이 대기업이었을 거고, 2차 혁명에서 제일 잘 나갔던 기업이 제일 잘 나갔을 거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 1차, 2차,
그때 잘 나갔던 기업이 지금 잘 나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3차에도 무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되게 잘 나갔던 기업이 아마 주가가 계속 올라갔을 거고, 지금은 흔히 말하는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4차 혁명에 대해서 큰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혁명이라는 데서 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떤 기업이 제일 잘 나갈까? 라고 생각해서 1년 후, 3년 후, 5년 후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만 가까이 뒤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IBM, 뭐 HP 이런 회사들이 되게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PC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거고 아마 확인해봐도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었고 그냥 말 그대로 독점적으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이때 엄청 이제 올라갔었겠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 혁명이라는 게 나타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 한국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검색 엔진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이 되고 나서 모바일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면서 또 새로운 이제 회사들이 이제 새롭게 또 나타나게 되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도 위기가 있었지만 아이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모바일 폰의 환경에 이제 나타나서 다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뭔가 디딤돌을 만들었었고, 그럼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우리도 모바일 환경에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모바일 환경에 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시대가 될 건지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환경으로 이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환경에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장기 투자 또는 가치 투자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서 오래 갖고 있으면 그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현재 1년 후, 3년 후, 5년 후 계속 잘 나갈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지 하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1등이 세계 1등인 거예요. 대부분.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제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고 1등 기업, 미국에서 1등하고 현재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 그 기업들 중에 향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 더 잘 될 것 같은 이제 기업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기업을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업과 시장에서 보는 좋은 기업은 분명히 틀린데 이제 그거를 잘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좋은 기업이고 아마존도 되게 좋은 기업이고 뭐 다른 뭐 구글 뭐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느낀 거는 시장에서는 미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이 전 남자니까 아마존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구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만났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각각 하나를 닫아 보면 다 좋은 사람 같이 느껴요. 근데 투자라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인주를 되게 시장에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 기업들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소개팅으로 보면 5대5 소개팅을 나왔을 때 5명을 한꺼번에 봤을 때,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으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5명이 몰표가 가는 게 가장 이쁘고 뭐 능력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거의 몰표가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약간 미인주 같은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 왜 아마존이 최고의 미인주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투자를 예를 들면 결혼이라고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결혼을 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연봉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기업을 선택하기 전에 과연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는 좀 알아야겠죠? 아마존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지금. 그거는 한번 보시면 객관적으로 얼마가 버는지 통장에 찍히는 금액처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점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근데 지금 너무 돈을 잘 버는데 지금 현재 편의점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3년 후, 5년 후 계속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올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치열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대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질문 하나 할게요. 아마존 같은 기업이 전 세계에 존재를 하나요? 아마존 같은 기업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어요. 그러면 아마존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돈 잘 벌어도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쪽에 되게 수익을 이제 창출하고 있고 지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현재 아마존이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되게 착각이에요. 데이터 센터 마켓. 이렇게 보면 현재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2018년도죠. 2022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고 그럼 공급자가 아마존이라는 거고 이 공급 시장에서 누가 1위냐? 그럼 결론은 지금 현재 아마존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좀 더 얘기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